네, 설 연휴가 끝나고 총선을 향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죠. 자, 이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부쩍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그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가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께서 공금 법카로 1,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인지, 과거 방송에서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꺼내 먹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제가 본 거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그 소원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과거의 명절 제사상도 이 공금 법화로 하셨던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묻겠습니다. 이번엔 혹시 안 그러셨겠죠? 셋째로 응급 헬기 특혜가 본인이 결정한 게 맞는지, 굳이 왜 헬기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거든요.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의한 답변 과정에 나온 게 아니고 회의 시간에 본인이 아예 작심하고 세 가지 질문을 아예 직접 던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법인카드와 응급헬기 사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먼저 최근 불거졌던 경기도지사 시절에 과일 1,0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사 먹은 게 맞느냐 물었고요. 이어서 이 법카로 본인과 가족들의 제사상 음식까지 샀는데 그것도 사실이냐. 또 지난 1월 부산 피습 당시에 응급헬기 특혜 결정을 본인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 본인이 결정한 것이 맞느냐. 굳이 왜 헬기를 타겠다고 한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은 겁니다. 예. 자, 아까 질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일반인들도 저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자,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나 과일을 사 먹었다는데 사실입니까? 1,000만 원어치나? 명절 제사상도 법인카드로 샜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도 답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왜 저런 질문을 또 꺼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끝없는 도발의 일환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차원이 아니고 아예 무시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렇죠. 아마 이 장면이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총선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이딴 도발에 대해서 과연 응전을 할 것이냐, 응징을 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마 안 할 거다. 끝내 내 상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게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략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슈로 띄우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청산론,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운동권 청산론 하니까 3.1 독립운동하던 독립운동가들 욕보이는 것이다까지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해서 룸살롱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이러잖아요. 어떤 국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 친일파, 독립운동 이런 이미지를 자꾸 차용하지 않습니까? 본인들하고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운동권 특권 세력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습니까? 그분들이 수십 년간 기득권 유지하면서 자기 주고받으면서 좋은 거 다 해먹었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식으로 정치해왔죠. 자, 룸사롱, NHK 룸사롱 얘기 또 나왔어요. 자, 이러자 홍익표 원내대표 이렇게 맞대응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 봉투를 돌리고 룸사롱에 가서 또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의 1순위입니다.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룸사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사롱을 많이 갔습니까? 정치검찰들이 룸사롱을 많이 갔습니까? 네. 자, 운동권 청산론 얘기가 때 아닌 룸살롱 설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요 질문.
이 검사 출신이신 김광상 변호사님께 좀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 검찰이 룸사롱 많이 갔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들이 룸사롱 간 것은 팩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정치 검찰들 중에서 룸사롱 갖고 문제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아마 이제 비유가 좀 잘못된 거예요. 왜 독립운동가하고 운동권을 비교하느냐?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독립운동하고 고초를 겪고 나서도 권력을 향유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운동권들은 그 운동권이라는 어떤 그 자체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이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선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사를 보내죠. 하지만 그걸 훈장 삼아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향유하고 있고 이걸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까지 그 친일 프레임에 의해서 상당히 선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지지자들부터 많은 또 갈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아마 독립운동가하고 비교를 하면서 친일 프레임을 좀 끌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친일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써먹었던 친일 프레임을 또 이번에 선거다 쓰기 위해서 저렇게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자, 이러자 또 이 운동권 청산 논란에 이분도 가세를 했습니다. 본인들 민주화 운동 세력을 소위 86 세력들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했다 하는데 저는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 그것은 큰 모욕일 수 있어서 먼저 홍 원내대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이분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운동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민주화운동 시작한 분들이 민주당 86 세력들입니다. 이분들 NHK 룸사롱 단란주점에서도 독립군가 부르고 광야에서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한쪽에서는 지금 운동권 청산이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키워드, 핵심 프레임은. 한쪽은 정치 검찰이다. 계속 이제 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선거에서의 맞상대, 그러면 이제 야당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당의 대표인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내가 상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발 수준으로 말을 던지고 과거에 저 정도 발언이라면 대변인들이 서로 이전 투구 그냥 개싸움을 진흙탕에서 하려고 할 때 이제 이게 던지는 건데 예. 저렇게 해서 두 당이 관심을 집중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현재 여야에서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놨느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정치적 주체가 누구냐, 이게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저렇게 양쪽이 개싸움을 해버리면 모든 국민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마침 시대 정신은 이런 양당의 피해, 양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의 선거를 끌어가면 안 됩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그래서 너무 한동훈 위원장도 대변인이 해야 될 일을 당대표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민주당도 맞상대의 이야기로 해서 또 룸사롱 이야기를 꺼내는 것 국민들이 듣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 싸움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편 운동권 심판론에 이어서 여권에서는 지금 또 다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오면입니다. 건국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죠. 건국전쟁, 그리고 운동권 청산, 이른바 이념을 띄우고 있는 여권. 이러면서 보수층을 잡고요. 중수청이래요. 처음엔 저 중도층을 잘못 쓴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수청이라는 말이 있대요. 중수청. 다시 말해서 중도, 수도권, 그리고 청년. 중도, 수도권, 청년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짚어보죠. 일단 이승만 전 대통령 다룬 영화 그 한 편이 지금 뭐 윤 대통령까지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승만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중에 참모들에게도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다 이러면서 관람을 사실상 독려하는 듯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관람했고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대표단과 오늘 단체로 볼 예정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수가요. 지금 막 나도 봤다 이 영화 나도 봤다 막 그런 거 막 SNS에 올리잖아요. 한 가수가 건국전쟁 이 영화 저도 봤습니다라고 글을 올리고 포스터를 올렸다가 아주 악플 세례를 받고 있대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 가요계 대표 보컬리스트로 불리는 나얼 씨가요, 자신의 SNS에다가 건국전쟁 포스터를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 나얼은 이 포스터랑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걸로 보이는 낡은 성경 사진 하나를 게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이 나얼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자 이 댓글에는 나얼 이찍 인증이다, 정이 뚝 떨어진다, 그리고 당당하게 인증하네 같은 비판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나얼 씨는 본인의 이제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올린 것 같은데, 아니 이승만 영화를 지지한다고 이러면서, 물론 이제 다른 뭐 민주당 지지자들인가 다른 분들의 비판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한 영화를 갖고 한쪽에서는 뭐 대통령까지 나왔어서 독려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 영화 봤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류의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될 때는 늘 진영에 따라서 갈리고, 뭐 댓글도 이제 상대 진영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공격 성향이 특히 두드러진 것은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두드러집니다. 아까 뭐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여론의 문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아마 집중적인 공격 대상, 왜 좌표를 찍는다고 흔히 얘기하죠. 그렇죠. 아마 그런 것으로 그 나얼 씨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그 SNS를 폐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제가 보기에 저런 식의 악플을 다는 거는 뭐 어찌 보면 상습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저런 일부, 정말 일부의 악플 세례에 굴하지 않고 본인이 소신껏, 뭐 자기 소신이라면 뭐 표현의 자유는 또 존중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그 소신을 관철해 나갈 것을 저는 그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 뭐 박수를 칠 수 있는 곳에 본인이 일어나서 박수를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박수 친다는 이유로, 내가 싫어하는데 저 사람한테 박수 친다는 이유로 이른바 찍혔다. 글쎄요, 이러면은 누가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